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 올리브원 원장 설동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글리코 영양소, 글리코를 이제 약칭을 해서 G라고 했는데요. 이 G 클린을 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일반 영양소 한두 가지만 먹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게 G클린이 무엇인가,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세끼 밥만 잘 먹으면 건강한가요? 오늘 또 저희 그 누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광주의 한 내과 원장님께서 영양제 좀 놔주라고 가면은 그 영양제 맞을 필요 없다고 그냥 밥만 잘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그 원장님에 대해서 아냐고. 그 원장님이 하루에 한 주먹씩 당뇨와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다. 그랬더니 몰랐대요. 그러니까 하루 세끼 밥만 먹으면 건강하다는 말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근데 문제는 아직도 많은 의사들이 영양학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그러한 공부하지 않은 영양학 의사 선생님들보다 더 영양학을 더 많이 아시게 되시고 이런 중강의 내용을 좀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초점을 맞춰봤는데요. 영양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클린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클린의 효과를 좀 높이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 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죠. 지금 세계의 경제 순위가 생활 수준이 뭐 세계 6위란 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래 보아야 그리고 하루 세 끼, 네 끼, 다섯 끼씩 밥을 잘 먹는 나라가 되어 봐야 남녀 평균 기대 수명이 83.5년, 건강 수명은 66.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기대 수명보다 건강 수명이 17.2년이 짧다는 이야기는 생애 마지막 17년은 병으로 골골하고 살고 아파서 활동도 못하고 실내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밥 세 끼 먹으면 된다는 6.25 전쟁 이전에 한 끼 먹다가 세 끼 먹으면 된다는 말은 앞뒤가 좀 안 맞죠. 대사장애 환자들이 어, 1,000만 명인데요. 뭐 이게 자꾸 이게 왜 화면을 가리는 것이 안 웃어지네. 대사장애 환자들 1,000만 명이 당뇨 환자가 400만 명, 고혈압 환자가 620만 명이래요. 2019년 기준인 것 같은데요. 근데 말기 심부전 환자 수가 10만 8,813명인데 투석을 받는 환자의 원인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실제 사구체 질환, 신장 질환으로 투석받는 환자는 10% 정도고 당뇨나 고혈압 환자가 나머지예요. 한국처럼 당뇨와 고혈압 약 먹기 쉬운 나라가 있을까요? 문만 나서면 병원 천지잖아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투석을 받고 생을 마감해야 되는 이 비참한 현실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이 예전에 없던 것들이 늘어나서 80여 가지. 자가면역 질환인 것은 나를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겁니다. 불면증이나 우울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엄청 많아지죠. 그래서 이게 원인이 무엇일까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노후 18년 동안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꼭 생명 연장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올라갔다. 네, 원래 우리 몸엔 세포가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는데요. 이 세포가 조직을 이루고 기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신체를 이루잖아요. 건강한 신체를 갖고 싶은 우리의 욕구는 결국 100조 개의 건강한 세포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세포가 건강해야 되는데 24시간 혈액순환과 필수 영양소 두 가지의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건강하려면 24시간 혈액순환은 혈액량과 간질액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영양소에는 천연 영양소와 글리코 영양소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새끼 밥만 잘 먹으면 된다는 그분은 요걸 잘 모르신 분이고 그다음에 영양제 좀 놔두라고 일부러 갔는데 필요 없다고 말한 것은 요걸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네, 영양소 결핍을 한번 해야 보실까요? 아, 새끼 밥 잘 먹는데 왜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거야? 나는 배 나와서 죽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배가 나왔다고 해서 영양 상태가 좋은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영양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대사가 안 되면 독소 같은 지방만 찔 뿐이고 그 내장 비만이 우리 몸을 공격해서 각종 성인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잃어버렸다. 로스트. 옛날에는 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렸다 하겠죠. 원래 없었다면 잃어버리는 단어가 안 맞죠. 뭐 필수 영양소처럼 넣어줘야 되는 영양소인데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옛날에는 이렇게 잘 먹을 수 있던 식물들에서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1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이 밥만 잘 먹으면 돼. 이 말은 통할 것 같아요. 5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그게 안 통해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어, 농약이죠. 농약, 비료, 공해 물질이 땅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죠. 이게 비닐하우스 속에서 키우기 때문에 햇볕을 못 보고 자라는 곡물들, 또 덜 익어야만 상품 가치가 있으니까 덜 익은 채 출하해서 유통 과정에서 익혀지는 거죠. 억지로 익혀지기 때문에 햇볕도 보지 못한 상태로 억지로 익히기 때문에 영양소가 없고 독소만 형성되는 거죠. 또 오래 보관해야 되잖아요. 애숙을 키워놓고 또 상하면 안 되니까. 통조림 같은 거 만들죠. 잘 익은 것은 이렇게 참새들이 먹고 하늘을 나는 참새들은 많이 건강하죠. 물론 참새들도 이런 뭐 농약이나 이런 공해에 마시고 살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52년도에 당근 1개, 시금치 1단, 귤 1개 먹으면 정말 그날 하루 나 오늘 잘 먹었어 말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많은 것을 먹어야 되는데 요 새끼 이렇게 드실 수 있겠어요? 배가 부르지만 요즘은 야채가 이상하게 고기보다 더 비싸단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먹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인터넷에 떠도는 사과, 이 갈변 사진이에요. 사과가 이렇게 깎아놓으면은 갈변이 돼. 저는 이거 어렸을 때 이걸 봤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사진이에요. 사과 갈변은 이렇지 않습니다. 사과 갈변은 이거 말라비틀어진 사과예요, 그냥. 정말 깎아놓자마자 5분도 안 돼서 까맣게 변하는 거. 아마 여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깎아놓으면 5분이면 10분이면 까맣게 변하니까 손님이 오기 전에 깎아놓으면 안 되죠. 오신 다음에 깎아놓고 설동 원장님, 예. 지금 화면이 안 넘어가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 부탁드려요. 언제부터 안 넘어갔습니까? 3끼 밥 잘 먹을 수 있는 시대라는 그 글씨 있는 화면부터요. 여기 지금 잘 보이나요? 지금 3끼 잘 먹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시대에서 멈췄어요. 이 공유 중지라는 문자가 떴네.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네. 그랬구나. 미안합니다. 자, 지금 잘 보이죠? 네, 세포. 지금 잘 보이나요, 지금은? 네, 지금 잘 보입니다. 지금 삼시세끼 어딨냐. 여기서부터 안 됐어요?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안 됐네. 네, 네. 자, 세포가 건강해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 몸에는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요. 100조 개의 세포가 건강하려면 신체가 건강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화면을 이제 보시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렇게 필수 영양소가 필요한데 천연 영양소와 글리코 영양소가 필요하고 24시간 혈액순환을 위해서 혈액량 관절액이 유지되고 스트레스 극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영양제 맞을 필요 없어요. 밥이나 잘 먹으세요 하는 분은 영양 성분을 공부하지 않으시면 대과 선생님이시고 뭐 링겔을 왜 맞아요 하는 분은 이 혈액량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소가 결핍됐는데요. 한번 설명은 말씀을 드렸겠지만 또 반복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양소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영양소라면 원래 없던 영양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잃어버렸다는 말은 원래 있었단 말이잖아요. 옛날에는 식사에서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는 밥 새끼 잘 먹으면 이렇게 잘 먹으면 건강했겠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비료, 농약, 비료, 공해, 또 비닐하우스에서 키운 것들, 덜 익은 것들을 출하시킨 것들, 방부제 넣어서 만든 영양소는 파괴된 상태, 설탕물 넣어서 맛있긴 한데 그런 통조림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먹는 것이니까. 그래서 잃어버렸다. 먹어도 안 된다 이거죠. 살은 찌죠. 탄수화물, 당분이 많으니까. 내장 지방은 잔뜩 만들어 놓으면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잃어버린 현실은 52년도 그 통계를 보면 당근 하나, 시금치 한 장, 귤 한 개 먹으면은 아이고 오늘 영양 섭취 충분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요즘에 이렇게 당근 10개를 씹어 먹어야 되고 시금치 19단을 먹어야 되고 귤을 20개를 까먹어야 돼요. 귤 20개면 한 박스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 고기보다 더 비싼 이 과일, 야채나 과일이 고기보다 더 비싼 시대인데 먹어봐야 효과가 떨어진 거죠. 요거 제가 사과 이야기를 하려고 이번에 준비했었는데요. 인터넷 사진을 보니까 이게 사과 갈변 사진이 돼요. 근데 보면은 이게 갈변이 이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손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사과를 깎아보면요. 5분도 안 채 까맣게 변해요. 그게 진정한 갈변입니다. 이것은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거. 자, 제가 어저께 사과를 깎아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거 막 깎아놓은 사진. 요거 24시간 지난 사진. 오늘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요거 그대로. 이거 오늘 보니까 더 말라져 있어요. 갈변이 아니죠, 이게. 말라 비틀어진 거지. 이것도 말라 비틀어진 거 까만 게 아니에요. 왜 갈변이 일어나느냐? 사과에는 항산화제, 좋은 물질인 폴리페놀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물론 철분도 들어있죠. 근데 사과를 깎고 나면은 이 폴리페놀 옥시데이스, 그러니까 효소가 공기 중에 산소를 만나서 산화 반응을 촉진시켜서 산화 갈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될까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영양소가 없으니까 갈변이 될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과 한 개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단 말이 이건 옛날 말입니다. 지금은 30개를 먹어야 사과 한 개의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30개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어제 사진 찍어놓은 거 보세요. 이거 30개 한다고 이 갈변이 일어날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과에 있는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제나 철분만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는 아미노산,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 단순당 이게 다 필요하고 새롭게 추가된 글리코 영양소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대사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몸을 집이라고 생각하면은 밑에 여기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천연 영양소가 집의 기둥이죠. 집에 기둥이 없는데 어떻게 그 잠을 자겠습니까? 무서워서 밤에 무너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이 기둥을 세울 수 있으려면은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초가 이 글리코 영양소, 당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롭게 추가된 영양소로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붕은 뭘까요? 좋은 공기, 좋은 물, 만족한 마음, 스트레스 없는 사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게 이루어지면 튼튼한 집이 되는데 이게 없으면 단 하나라도 없으면 만족한 마음이 없으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 비가 오면 다 쏟아지겠죠. 비타민 꼭 필요하겠죠. 아까 폴리페놀 같은 사과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글리코 영양소가 없으면 이 기둥을 어디다 박을 것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글리코 영양소가 뭐냐? 옛날에는 전자顕미경이 개발되기 전에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 교과서는 이렇게 바뀐 걸 제가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여기가 뾰족뾰족 튀어나온 게 당사슬이라는 거죠. 실제 사진이고. 이걸 과학자들이 놓칠 리가 없죠. 전자현미경 덕분에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TV에서도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던가 봐요. 그래서 심지어 이게 뭔지 성분과 질량까지 다 분석했는데 이게 90년대 초잖아요. 지금 2023년도에는 이게 불량 그 분석기가 훨씬 개발되어 가지고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해보니까 야, 이 세포 한 개당 10만 개씩 붙어 있더라. 야, 근데 환자들 몸을 검사해 보니까 1, 2만 밖에 없고 대부분 사람들이 건강이 안 좋은가 봐요. 현대인은 4, 5만 개밖에 없더군요 하고 발표를 한 거죠. 이게 뭔데요? 글루코스로 시작한 8가지 당 영양소. 요것이
붙어가지고 이걸 이루고 있대요. 이게 왜 필요하지? 어떻게 만들지? 아, 저는 이거 보고 놀랐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가 어떻게 이 당 영양소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당사슬을 만들어서 세포 표면으로 보내는지. 건강한 세포는 지금 우리 강의를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 세포가 계속 이걸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사슬을 만들어서 세포 표면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만들어내기가 좀 어렵겠죠. 뇌, 콩팥, 간, 폐 모든 장기가 당사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각종 기관 조직의 당사슬을 사진으로 그림으로 찍어놓은 건데요. 신경세포 있잖아요. 신경세포도 전부 다 당사슬을 이루고 있습니다. 뇌신경세포가 나빠지면은 여러 가지 뇌질환이 생기잖아요. 뭐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병이나 이런 거 생기잖아요. 이게. 또 귀의 당사슬이 깨지면 이명이나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코나 기관지의 당사슬이 깨지면 자꾸 알러지, 비염, 기침을 하게 되죠. 위의 당사슬이 깨지면 헬리코박터라는 균이 자꾸 위궤양이나 위암을 일으킵니다. 이거 보세요. 줄기세포. 줄기세포가 당사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줄기세포가 무엇이죠? 자, 줄기세포는 우리 몸의 세포는요.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어요. 위벽세포는 이틀이면 사라지고 새로 만들어내죠. 그다음에 빨간 피, 적혈구도 4개월밖에 안 살고 다 사라진답니다. 새로운 피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수액을 맞을 때 피가 나오죠. 그 피는 이제 4개월밖에 안 된 신빙입니다. 나머지는 다 사라졌어요. 이 줄기세포가 끊임없는 재생을 해야 되는데, 자, 줄기세포가 당사슬로 이루어졌는데, 당사슬이 없으면 줄기세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재생이 안 되는 거죠. 당사슬이 없는 세포들을 가진 사람들은 수술하고 나서도요, 그 꼬맨 자리가 잘 낫지를 않아요. 낫지를 않습니다. 심각해요. 수술은 잘했는데 상처가 안 나와서 퇴원을 못하는 환자를 상당히 자주 봅니다. 당사슬의 역할은 이렇게 세포와 세포 사이에 흐르는 혈액 또는 체액 속에서 각종 영양소를 인지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오늘 맛있는 영양제 먹어주셨네. 흡수하자. 저거 요즘 독감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더 무섭다는데 독감 바이러스 왔네. 저 차단하는 거죠. 야, 저거 암세포야, 뭐야? 저거 암세포야. 우리 잡으러 가자 하고 세포끼리 연결해가지고 연락해서 암세포를 먹어주죠. 이게 없으면 저게 암세포야, 뭐야? 나 눈 잘 안 보여. 몰라. 요게 당사슬이 깨진 사람들이 암세포가 자라는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 못하는 게 있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립보건과학원에서는요. 이게 아주 보수단체고 유명한 단체인데요. 이게 벌써 2012년 11월에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책자로. 주요 당사슬이 없으면 사망한다. 모든 질환은 당사슬이 관여한다. 암의 일반적인 특징, 원인, 진행도 당사슬이 관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Every human disease.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줌 강의를 보시는 분은 어떤 질병 때문에 오셨나요? 어떤 질병이 있으니 간에 여러분의 병은 글리칸, 이 당사슬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슬만 해결되면 여러분의 병이 어떤 병이든지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암이시라고요? 암의 시작은 염증입니다. 염증이 당사슬 첫 번째로 나오네요. 감기가 1년 내내 안 떨어지시나요? 면역이 당사슬입니다. 당뇨, 알츠하이머병, 심장질환이 있으신가요? 다 당사슬이 관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저희 1996년 하퍼 생화학 교과서에서는 의대생들이 보는 교과서죠. 여기에서 이미 자연계에는 200여 개의 단당류가 있지만 8가지의 당 단백질이 당사슬에서 발견이 되고 이게 중요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역할까지 이렇게 했죠. 그래서 교과서에 실어진 때가 1996년인데 메나테크에서 엠브로토스라는 이 당 영양소를 특허 출원해서 발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이언스지에서도 이미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내용을 42페이지 할애해서 발표를 했었고 뉴턴 과학지에서도 지놈, 유전자를 벗어난 생명 현상의 열쇠는 당사슬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학부생활 교과서에 심지어 이런 내용도 들어있었어요. 단당류가 뭐죠? 당영양소. 메나테크의 당영양소 같은 단당류를 직접 보충해 주는 것이 유익하다는 증거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영양소 보충제 개발을 촉진해 왔다. 이렇게 했는데 메나테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학부생활 교과서를 쓰신 로버트 머레이 박사신데요. 한국에 와서 강의를 했을 때 여기를 다녀오신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 들어보니까 한 3,000명이 전국에서 동시에 강의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유명한 성학자 한국에 와서 현장 강의를 하니까 서울에서 모일 수 있는 분들 모이고 못 모이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호텔 로비에서 보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의 강의를 듣고 이 9명의 의사들이 이 당 영양소를 환자한테 먹여보고 만든 이야기가 구인의 의사가 이야기하는 그리코 영양소에 대한 개념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내가 환자한테 먹여봤더니 너무 반응이 좋아요 하는 이야기들을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전부 다 지금도 본인들은 열심히 먹고 있겠죠. 2003년에 MIT 공대에서 세상을 바꿀 10대 핵심 기술로 글리코믹스, 이 당사슬의학을 발표했습니다. 분자 영상, 무선 센서망, 3D 컴퓨팅, 말도 어렵죠? 이런 걸 연구하는 시대에 글리코믹스라는 이 학문이, 생체 학문이 들어가는 게 된 거죠. 적중했습니다.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되었어요. 암 표적을 찾는 신약에 기여한 클릭화학이라고 했죠. 클릭화학은 뭐냐면은 어떤 새로운 물질을 만들 때 이게 클릭 하듯이 없네요. 클릭 하듯이 쉽게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것인데요. 근데 그게 암 표적 찾는 신약에 기여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핵 세포에 당사슬을 붙여가지고 붙이죠. 붙인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다른 아자이드나 알카인 같은 걸 붙여요. 그리고 이게 형광물질입니다. 형광물질이 붙여가면 이렇게 됩니다. 당사슬에 형광물질을 딱 붙이면요.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은 내가 특정 암세포만 형광물질이 붙여서 알아내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먼저 그렇게 해놓고 그 연구를 하는 거죠. 이 암세포만 공격해서 죽이는 약만 개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게 지금 암에 걸린 사람들이 지금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노벨 화학상을 준 겁니다. 돈을 많이 주죠. 왜 줄까요? 야, 이거 연구해서 나 병을 치료해주면 너희들 노벨상 계속 줄게. 좀 연구해줘. 이 말이거든요. 이게 노벨상이라는 게. 인류의 건강에 좀 기여해다오. 이런 것이죠. 이걸 받으니까 정말 천재 같은 모든 의사학자들이 이것만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당사슬만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당사슬 연구해서 좋은 당사슬을 만들어내면은 암세포죠? 여기에 가서 공격해서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약하면 저게 암세포예요. 뭐예요? 나 침침하다니까 눈? 나 힘도 없어. 나 그냥 잘래. 하면은 이 암세포가 계속 증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나오겠지만 너무 어려운 학문이라 이건 요원할 것 같아요. 네. 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먼저 글리코크린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몸에는 독소를 먼저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사를 할 때 그러잖아요. 이주 청소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새집에 들어가든 헌집에 들어가든 이주 청소를 하고 나서 가구를 넣게 되는 것처럼 좋은 영양소를 먹기 전에 먼저 독소를 제거해야 되죠. 제가 MDS 혈액 검사라고 하는 우리 몸의 영양 상태, 또 중금속 상태, 염증 상태, 자가 면역 질환 상태 이걸 검사하는 그런 검사가 어떤 의사가 개발을 했어요. 10년 전에 하고 있는데 중금속이 많다고 하는 환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도대체 이 중금속이 어디서 들어간 것일까요? 어떤 분은 그 지하수, 오염된 지하수를 먹고 중금속 된 분 한 번 제가 발견해 드렸어요. 그분 지금 지하수 그거 안 먹고 마당에 있는 지하수 안 먹고 그건 수도가 안 들어온 마을이래요. 안 먹고 물 사다 드시더라고요. 외부적 요인이 있죠. 환경 오염, 음식, 약물도 있습니다. 내부적 요인은 스트레스, 영양소 부족. 이건 뭘까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이따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또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죠. 몸에 있는 영양소를 싹 소모시켜버리죠. 그리고 먹는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밥도 안 먹고 살고 맨날 술만 마시고 살면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금속을 해독을 못하는 거죠. 음식은 어떻습니까? 음식도 마찬가지죠. 아까 공해와 오염을 찌든 음식 보셨잖아요. 약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체가 스스로 해독하지 못해 몸속에 축적된 독소를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것이 클린입니다. 요건 책자예요. 글리코 영양소와 클린 요법이라는 책자인데 클린을 많이 해본 사람이 저는 책자를 저도 보고 공부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독소가 배출되어야 혈액과 장기가 고유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한다. 해독이고 치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 음식을 일단 좀 차단시킨 상태, 그러니까 입주 청소를 좀 한 상태에서 영양소를 좀 먹자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식생활에서 독소가 많이 들어가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거 많이 먹잖아요, 요새. 네. 독소가 많이 들어가고. 편의점에서 파는 김밥 한 줄에도 쉬운 2가지 첨가물이 들어가 있답니다. 아침 식사로 편의점 김밥에 음료수, 점심에 햄버거 세트, 저녁에 짜장면에 만두를 먹었다면 이 첨가물 섭취 개수는 다 화학 제품이잖아요. 200여 개가 훌쩍 넘는다. 저는 식생활에 좋은데요. 집밥밖에 몰라요. 과연 집밥은 안전할까요? 우리 최인아 대표 제 와이프가 이걸 조사를 했어요. 이렇게 요리를 참 잘합니다. 맛있게. 제가 그래서 뱃살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하여튼 요걸 한번 해놓고 검사를 했대요. 과연 이 안에는 식품 첨가물 몇 가지 있을까 했더니 겉보기는 완전 집밥이잖아요. 근데 38가지의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서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인이 1년 동안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 총 24.69kg 먹습니다. 많이도 먹네요. 표백제까지 먹네요. 발색조도 먹고 착색료, 감미료, 보존료 정말 많이도 먹고 삽니다. 우리가. 환경오염, 이건 미세먼지, 이건 말해도 잘 아시죠? 코로나가 해결됐어도 미세먼지 많은 날은 정말 꼭 마스크에서 KF94 이상 쓰셔야 됩니다. 정말 이거 공부하고 나면요. 마스크 벗을 수가 없어요. 공기가 너무 무서워서. 먹는 약. 저한테 오신 환자들은 약을 한 주먹씩 가져와요. 이런 약을 먹고 있는데도 몸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아플 수밖에 없죠. 약을 먹고 그 내과 선생님 약을 한 주먹 먹으면서 에이 무슨 비타민이에요. 밥 3끼만 먹으면 되지.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각종 약들이 고지혈증 약, 코엔자임 Q10 결핍 증상이 심해집니다. 요거 제가 15년 전에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주변에 아는 의사들 정말 손을 꼽았었어요. 그게 뭔 말이야. 지금은 웬만한 자료들이 다 나와요. 이제 그만큼 영양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후로. 칼슘 결핍. 오늘 골다공증이 젊으신 분인데도 T스코어가 -3이래요. -3. 뭐 할머니도 아니고. 칼슘이 결핍되는 약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 결핍되는 약물도, 비타민, 이렇게 결핍시키는 약물들을 먹고 사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많이들 먹는 피임약들, 다 이렇게 비타민을 고갈시킵니다. 스트레스도 비타민을 고갈시킵니다. 그래서 먼저 혈액순환이 안 되면 또 장이 나빠지죠. 위하고 장이 나빠지면 이게 삼각관계가, 건강 삼각관계가 깨지는 거죠. 클린 목적 정리하겠습니다. 입주 청소하고 영양제 먹자. 일단 독소 청소부터 하자. 자연 치료 극대화시키고 대사가 잘 되는 몸으로 변화시키자. 면역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다이어트와 질병을 동시에 해결하고 요요 없는 건강 면역 다이어트, 피부 및 항노화 이렇게 하자 이거죠. 1단계. 자, 오직 쉐이크와 물, 비타민, 미네랄만 먹고 1차 유사식품 섭취를 금합니다. 이게 일주일에서 열흘. 독소 차단 및 독소 배출. 아파트 싹 치워 청소부터 하게 이거죠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꼭 몸에 좋은 이런 것만 먹고 버티는 겁니다. 2단계 보식기간. 아침 저녁은 쉐이크를 하고 점심에만 가볍게 보식을 하는 겁니다. 신체 계통의 최적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단계 유지기간. 또 아침 저녁은 쉐이크를 하고 점심은 반식으로 좀 올립니다. 자,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21일 법칙입니다.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게 하는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 21일 법칙. 우리 위장에 21일 동안 꼭 필요한 영양성을 넣어주고 소식하면서 독소를 넣지 않는 습관을 들이면 짜장 먹고 싶네 하는 생각이 덜 든다는 것이죠. 제가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3주를 클린하지? 나는 정말 통증 치료하는 도수 치료하는 힘든 의사인데 저 해냈어요. 영양소를 충분히 먹어가면서 국물 먹어가면서 수액 맞아가면서 하니까 저 다 해냈어요. 나중에 21일이 지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밥 좀 안 먹고 영양소만 먹고 살면 정말 편리하고 좋겠다. 이렇게 몸이 가볍고 기분이 좋은데 왜 그동안에 밥 먹고 꺽꺽대며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잘 했었어요. 네. 그래서 3주간 금기 식품입니다. 술, 설탕류, 커피 믹스 이런 것은 당연히 밀가루 음식을 좀 끊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잘못된 식습관을 교정해 주는 거. 이것은 또 개인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이제 1주차 수액 맑은 국물이나 수액 먹고 하루 3끼리 그리고 쉐이크하고 또 2주차 하루 한 끼 일반식 먹고 이렇게 반식으로 그 다음에 3주차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쉐이크를 3주차 먹는 거예요. 이러면 2주 청사 끝 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소를 차단하고 에너지를 분배시켜서 소화, 간을 좀 쉬어주게 하고 위를 좀 쉬어주게 하고 그래서 깨끗한 몸을 만들어서 이렇게 간 해독을 해야 되겠죠. 그동안에 얼마나 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선전에 많이 나오죠. 피로는 간 때문이야. 그게 아닙니다. 피로는 간 때문이야가 아니라 피로해. 너무 피로해. 간이 해독하느라고. 간 때문에 피곤한 게 되는 것이죠. 독소가 들어옵니다. 간이 해독을 해야 되겠죠. 해독하는 과정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어요. 영어로는 페이스 1, 페이스 2인데 해독할 때 쓰레기가 나와요. 인터메디어리 메타볼라이트죠. 중간 대사산물을 또 해줘야 돼요. 여기 보면은 잔뜩 쓰여 있죠. 이게 전부 다 천연 비타민제들이에요. 이게 부족하면 미네랄, 천연 비타민, 아미노산이 부족하면요. 해독 이게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수액 맞으러 오면 아미노산을 제가 많이 달아드리잖아요. 이게 필요하니까 해독이. 그렇죠? 글루타치온, 미백 주사라고 알려져 있죠. 비욘세 주사라고. 요거 좀 한 앰플씩 듬뿍 놔드리죠. 그 이유가 이뻐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간 해독시키려고 놔드리는 거예요. 근데 덤으로 이뻐지신 거죠. 그냥 이렇게. 그리고 여기 시리마린에 있죠. 시리마린. 여기 간 해독제인데 병원에서 주사제로 많이 넣고 먹는 약으로도 많이 처방하는 것들이에요. 비타민 A, C, E만 필요한 게 아니라 셀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간 해독을 이렇게 하는 건데요. 밀크시슬이라고 우리 트루퓨라고 메라텍에서 제품이 나온 건데 이게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간 기능을 개선하는 겁니다. 저는 간 기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많이 나쁜 건 아니고 그래서 옛날에 요거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이거 많이 먹습니다. 저는 훨씬 피곤이 덜해요. 그다음에 아까 천연 비타민 미네랄도 간 해독이 필요하잖아요. 항산화제 필요하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플러스 홍삼 추출물도 필요하고 배가 고프잖아요. 단백질 먹어줘야죠. 유청 단백질 먹어줘야죠. 이걸로 제가 3주 버틴 거예요. 트루플레닛이 식물성 단백질하고 가수분의 유청 단백질을 먹고 3주를 버텼습니다. 사람들 많이 놀랐는데 뭘 놀랐냐면 3주 굶었다는 걸 놀란 게 아니라 원장님 뱃살 다 어디 갔어요? 원장님 얼굴 이렇게 이뻐지셨어요. 이걸로 많이 놀라셨습니다. 요것 때문이었죠. 제가. 유산균 필요하죠. 장을 해독해야 되니까. 장을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영양소. 이게 없으면 안고 빠진 찐빵이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클린의 성공 여부는 제품력이 있다. 좋은 걸 먹어줘야 되고 이렇게 운동도 필요합니다. 저는 요새 3단계 운동을 많이 권합니다. 스트레칭 30%, 근력운동 30%, 유산소 운동 30%,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는 꼭 하시라고 1시간 정도 4번 하라고 권합니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배고프다 못할 게 아니라 제가 했어요. 제가.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클린을 왜 해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어떤 분이 가격이 비싸다고 하셔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약간 아는 분을 만났는데 저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기가 암 수술을 받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주변 분들이 자꾸 제품을 권한대요. 근데 해독 주스를 권했는데 자기한테 접근하는 사람들은 다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래요. 아, 당연하죠. 다단계 네트워크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면 TV 광고 보고 사야죠. 근데 해독 주스를 권했대요. 얼마치? 300만 원어치 샀대요.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300만 원어치 사고 왔는데 제가 먹지 말라고 하겠어요? 뭐 해독 주스 나쁜 것도 아닐 텐데. 가격이 이렇게 비싼 줄 제가 며칠 전에 처음 알았어요. 근데 열심히 드시라고 했어요. 다음에 좀 더 친해지면 추가로 그리코 영양소 먹고 클린하라고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독 주스가 뭔가 궁금했어요.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려고 제가 인터넷 사진을 또 검색해 보았습니다. 자, 이게 해독 주스에 쓰는 원료들이랍니다. 막 좋아요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요걸 이제 갈아서 먹는 거죠. 씹어서 먹으면 참 좋은데 갈아서 먹기가 참 갈아서 먹으면 섬유소가 좀 파괴돼서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말하는 의사들도 있긴 있어요. 씹어서 이거 언제 씹어 드실래요? 이거. 네. 그래서 항산화제의 효과인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다. 무슨 말이냐면요. 비타민 A, C, 코큐텐, 셀린, 토코페놀이 항산화제로 유명한 거잖아요. 근데 폴리페놀, 아까 사과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죠. 사과가 까맣게 변하는 것은 폴리페놀이 산화해서 그런 것이다. 근데 이 폴리페놀이 뭐냐면 크게 말하면 파이토케미컬이에요. 파이토가 식물 이런 뜻입니다. 케미컬은 화학 제품, 화학 성분. 파이토 뉴트리언트, 식물 영양제예요. 자연 식물에 존재하는 화학 물질인데요. 이 사과에 있던 폴리페놀은 이 파이토케미컬의 한 종류입니다. 폴리페놀이 8,000종이래요. 그러니까 하루 세끼 잘 먹으면 돼 하는 말이 옛날 말은 존재했을 것 같아요. 좋은 버섯 먹고 야채 먹으면 됐을 것 같아요. 플라보노이드 그 중에 폴리페놀 중에 플라보노이드가 4,000종 이게 중요하죠. 이게 항산화제, 안토시아닌, 커큐민, 카테킨, 콜세틴, 이소플라본 다 이게 플라보노이드 4,000종 중에 하나입니다. 항산화 효과가 있고 이거 다음에 시간 나면 제가 또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암 효과가 강하고 혈전증을 예방하고 당뇨를 예방하고 치매를 예방하고 심장질환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주고 폴리페놀 효과이 들어가는 음식과 성분이 과일마다 다 조금씩 성분이 다릅니다. 이렇게 포도에 안토시아닌이 있고 콩류에 이소프라본 아까 사과 이야기 콜세틴 껍질이 많대요. 여기에 양파에도 있고 이게 다 전부 다 해독 주스에 쓰는 그런 과일들인 것 같았어요. 이렇게. 근데 나 이거 좀 많이 먹어야 되겠다 싶었는데 야채를 생야채를 좀 먹고 싶어요 제가. 근데 안성에는 생야채를 파는 식당이 없어요. 너무 아쉬워요. 매번 같이 식당에서 밥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먹을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메나테크에서요 3가지 파이토 케미컬이 나옵니다. 그린 새싹 성분을 제가 분석했습니다. 짠. 여기 유기농 풋사과가 들어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유 사과 안 먹어도 되겠어요. 항산화제 폴리페놀 많이 들어있죠. 아세리라도 아주 유명한 항산화제입니다. 보리순, 새싹보리, 야채 혼합물. 놀라운 것은요. 이 메나테크 제품은 전부 다 그리코 영양소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이 베타인은 소화 위산 분비제입니다. 위산이 안 나와서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다이제자인 다 소화 효소제들이에요. 스테비아 뭔지 아시죠? 달콤한 맛이 나는 천연 식물성 설탕보다 400배 더 달다는 스테비아 들어있죠. 이런 것들을 쓰고 있어요. 에리스리톨도 달콤한 맛 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당근 오렌지. 이번에 당근으로 가보실까요? 이게 뭔 성분이 있을까요? 당근이 있고 또 야채 혼합 달콤한 맛 에리스트로 오렌지가 들어있네요. 오렌지. 아제로라 들어있네요. 감사하네요. 여기도 알로에를 넣어놨습니다. 감사하네요. 요걸 먹어보죠. 비트베리 한번 먹어볼까요? 비트베리. 요것도 강력한 항산화제죠. 야채 혼합 들어있고 아제로라 들어있고 알로에가 들어있고 이렇게 파이토케미컬이 잔뜩 들어있는 거 이 3가지가 있다니. 그러니까 요게 오늘 야채 못 먹었네. 저는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침 쉐이크 먹을 때 새싹 먹고 점심 쉐이크 먹을 때 당근 오렌지 먹고 저녁 쉐이크 먹을 때 비트베리 먹었으면 참 좋겠어요. 맛도 좋아요. 강력한 항산화제의 대표적인 것이 엠브루토스 A호입니다.
아예 케르세틴이나 콜세틴, 폴리페놀 아예 들어있다고 적어져 있고, 아세로라 들어있고, 포도 껍질 추출 분말, 이게 항산화제예요. 이게 폴리페놀이에요. 녹차도 폴리페놀 중에 하나입니다. 요 카카도 플룸도 유명한 자두의 한 종류라고 되어 있던데 이것도 폴리페놀 중에 하나입니다. 당근, 양파, 마늘, 토마토, 파파야, 파인애플 이거 전부 다 들어있어요. 물론 알로에베라가 많이 들어있죠. 60%. 나머지 이론이 군침이 돌지 않습니까? 아, 나 오늘 생채식 못했어. 요거 딱 먹으면 되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이런 제품이 있다는 게. 자, 이제 지루하시죠? 시간이 너무 흘렀는데 올리브영 킬링 케이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 3월 10일에 턱관절이 아프다고 1,000만 원짜리 치아 교정기를 어떤 치과에서 샀는데 일주일 지났는데도 효과가 없어서 소개받고 오셨어요. 7개월 전부터 머리 어깨 턱관절 통증이 너무 심해서 오죽했으면 이걸 샀겠습니까? 거의 이 치과에 가면요, 좀 환자들이 위에 터진대요. 이거 살려고. 그래서 정형외과, 신경외과, 통증의학과 여러 곳을 다녔는데 아무 효과가 없더래요. 너무 증세가 심해졌는데 이제 몸만 아픈 게 아니라 팔꿈치, 무릎, 전신이 다 아프고 주사약을 몸에 많이 넣으니까 약물 부작용으로 호르몬 변화가 왔는지 소화기가 다 망가져서 몸무게가 9kg이나 빠지고 피부 껍질만 남았어요 하고 저한테 오셨어요. 결국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섬유근육통 갔다가 하면서 익셀 캡슐이라는 섬유근육통 약하고 각종 진통제를 먹고는 이 위장이 완전히 뒤집어져고 저한테 온 겁니다. 사실 일반적인 턱관절 통증은 제가 근육신경통 치료해주면 상당히 빨리 좋아집니다. 1,000만 원 주지 마시고 저한테 한 100만 원만 주세요. 제가 치료해드릴게요. 농담입니다. 자, 서울대병원에서 근데 난치성 질환인 섬유근육통 진단받고 온 환자한테 네, 이거 나 몇 분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말 하면 안 되죠. 거짓말이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글리코크린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상위 스폰서께 부탁, 집 가까이 사신 분이 계셔서 클린 부탁시켰습니다. 병원에 혼자 못 오시겠대요. 힘들어서. 스폰서나 가족이 태워와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수액치료도 해주고 주사치료도 해줬어요. 너무 시원하시더라고. 주사를 놔주면. 5월 6일 남편이 얼마 만에 받아보는 밥상이냐고 감격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남편이시거든요.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8월 달에 대상포진이 걸렸어요. 이 병이라는 게 팍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좋아졌다. 나빠질 때 이러거든요. 한동안 또 항바이러스와 진통제 약을 먹으니까 또 장이 나빠진 거예요. 다시 영양실조. 밥을 못 먹으니까 눈 초점이 안 맞더라고요. 원장님 치료받고 12월 말부터 다시 밥 먹기 시작하니까 빠른 속도로 다시 회복을 했어요. 살아났어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3번씩 오시더니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남편과 여행도 하고 가족과 외식도 하고 그러십니다. 제가 만일 글리코크린 영양소 크린을 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분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병이 좋아지니까 사돈을 소개했는데 5월 11일에 오셨어요. 오른쪽 팔꿈치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받았는데 정말 부어서 불쌍해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팔목이 왜 저러지? 팔꿈치가 왜 저러지? 그래서 수액 치료하고 통증 치료하면서 바로 글리코크린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분 진짜 많이 좋아하셨어요. 작년 5월이잖아요 벌써. 근데 호주를 이사한 아들 부부가 왔어요. 외할아버지가 상 때문에 돌아가셔서 왔는데 오자마자 우리 병원에 오신 거예요. 이분 가시기 전에 저한테 치료받고 많이 좋아하셨거든.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신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못 오신 이유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못 오셨을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분 다음 주에 또 들어가신대요. 이렇게. 섬유통, 근육통이 좋아지니까 이거 좋아진다고 말하는 것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자신 있게 권하기 시작했죠. 25세 여자분, 33세 여자분, 48세 여자분 클린하고 권유하고 수액 통증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한 분은 클린한 뒤 그동안 못했던 일이 시작하고 있고 멀리 떨어져 사는 언니에게도 보냈대요. 클린 일주일째인데 그 심한 불면증이 정말 많이 좋아지고 아주 좋아하시나 봐요. 또 한 분은 이번 주 클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이 생각보다 빨리 좋아지시는 분들 많으죠. 이 언니처럼 좋은데 우울증이 심했던 51세 환자분 케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통 쪽으로 몇 번 치료를 받으신 분인데요. 하루는 병원에 심각한 표정으로 내원하셨어요. 며칠 전부터 밑이 빠질 것 같은 통증. 여기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 잘 못했었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이해했어요. 부인과에 가서
여러 검사를 받고 약을 먹고 있는데 낫질 않는다. 그래서 이게 그 표현이구나 알았어요. 근데 허리 통증을 신기하게 낫게 한 기억이 나서 와서 본 것이죠. 요즘은 제가 이 치료 안 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 당시에 했을 때였어요. 엉덩이 근육이 신경을 눌러서 그런 것임을 확인하고 그 근육을 풀어주니까 며칠간 잠도 못 자겠는 통증이 한순간 사라진 걸 느낀 겁니다. 그때 어느 날 남편을 모시고 왔어요. 남편이 왔는데 허리에 손을 짚고 엉금엉금 기어서 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지금 이전하기 전 병원이라 한층 올라와야 했거든요. 엉금엉금 기어 올라와서. 보니까 허리가 C자로 확 쳐져 있어요. 대문자 C자로.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아픈 자기를 왜 이 조그만 병원에 데려왔냐는 눈치예요. 큰 병원 바로 가지. 이런 눈치였어요. 이거 막 아내가 설득하더라고요. 한번 받아봐 하면서. 그래서 겨우 엎드리게 해놓고 부축해가지고 그 근육이 완전 긴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살살 포도당 주사를 관절액을 넣고 살살 도출해주고 일단 수액치 받아보라고 보냈어요. 집에 갈 때 상당히 안색이 좋아졌어요. 뭐 놀라는 눈으로. 몇 번 치료하고 허리가 좋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는데 신뢰한다는 말을 자꾸 뭘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이제 뭐라 하죠? 상담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당뇨인데 온 집안이 당뇨다 젊어서부터. 최근 형님이 합병증으로 신장이 망가져 신장 투석을 시작했다. 그럼 당뇨 본인은 아니시냐? 저도 사실 당뇨한 뭔지 오래됐어요. 다음에 올 때 약 가져오라 해서 정말 독한 약은 다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야간 진료 시간에 일부러 시간을 좀 내가지고 물 안 쳐놓고 그리고 위해서 강의를 지금처럼 했어요. 이렇게. 한 40분 했을 거예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했어요. 그때. 그랬더니 클리닉 시작했어요. 지금은요. 너무 강한 당뇨는 빼버리 기본적인 당뇨약만 복용시키고 있습니다. 췌장 기능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안 좋은 분이기 때문에 약 끊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많이 컨디션이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아내였어요. 집에 있으면 괜히 눈물이 흐른대요. 왜 눈물이 흘러요? 몰라요. 난 눈물이 나와. 슬퍼 죽겠어요. 그렇게 이야기.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율신경 치료를 해서 제가 우울증 치료하거든요. 그거 하라고 하고 항우울제를 가볍게 쓰면서 수액 치료하면서 꼭 글리코겐 같이 먹어라. 남편하고 같이. 근데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왜 안 드세요? 먹으면 속이 안 좋대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음식은 영양소건 아무것도 먹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좀 사정했어요. 아내분이 영양소 좀 많이 먹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내는 그동안 정신과도 방문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른 안 좋아지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열심히 치료해주고 수액 치료해주고 영양소도 남편 타줄 때 같이 좀 탐험을 했어요. 탐험을 먹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에 안색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정신과 약 드세요? 지금 안 먹는데. 눈물 나요? 눈물 안 난대. 요즘 좀 살만해졌는지 한 2년 먹으니까 영양제 구입이 좀 저조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치료 마침 받았길래 좋게 드세요. 그때 처음에는 대답 안 하더니 사실 저 얼마 안 먹어요. 그래서 오늘 허리 아파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허리 치료 해주면서 좀 열심히 드시라고 했더니 네 하고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자, 아까 그 섬유근육통 좋아하시는 분이 또 같이 운동하시는 분이 이 손이 색깔이 이거 사진이 좀 이제 처음 사진이 아니라 두 번째 사진인데 치료하고 나서 까매 여기가 까매서 이거 혈수는 안 되는데 별 병원을 다녀도 안 된대요. 뭐 다른 따님이 아주 효녀래요. 그래서 다른 그 네트워크 제품 영양제도 많이 먹고 계시는데 그것만 먹어도 안 되시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다 하고 신경치료도 해주고 수액치료도 하면서 글리코크린을 하도록 보냈어요. 이분은 하셨어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가지고 13일 날 붕대로 했는데 원래는 이걸 이렇게 다 도려내는 수술을 하려고 예약을 하고 왔었는데 그거 안 했대요. 저한테 너무 고맙다 그래요. 여기 끝에 있죠. 괴사된 부분만 살짝 도려냈는데 많이 나아져가고 있고 이런 손가락은 다 좋아졌죠. 이거 다 좋아졌어요 지금. 네. 세 가지. 글리코 영양소, 수액요법, 그다음에 자율신경 치료. 세 가지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글리코크린 효과를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혈액순환 장애, 스트레스 과로를 없애야 됩니다. 혈액순환 장애의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와 과로입니다. 몸과 마음을 합쳐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우리 통사 의사들은 사용하는데요. 정말 힘든 세상이죠. 만족할지 모르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쌓이죠. 자, 오늘 아침 뉴스 보는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같이 보려고 했습니다. 수명을 늘리고 싶다면 억지로라도 15초 동안 이것 해보세요. 이게 뭘까요? 억지로 웃는 웃음도 진짜로 웃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 실험을 해봤더니 정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웃음이 그냥 나오나요? 안 나오죠. 여기 만족할 줄 알게 되면, 감사할 줄 알게 되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게 웃음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분 건강하실 것 같아요. 20세는 사실 것 같아요. 네, 이분. 네. 자,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왜 안 좋냐면요. 이런 음식을 먹으면은 혈당이 팍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적신호, 빨간불이 켜지죠. 삐뽀, 삐뽀, 혈당 높다. 이 사람 죽겠네. 혈당 떨어뜨리는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쭉 떨어지면 저혈당이 오죠. 느낌이 저혈당인 겁니다. 인슐린 분비 때문에. 배고파. 사탕 없어? 빵 없어? 아니, 방금 이거 먹어놓고, 이거 뭐, 후식 뭐 없어요? 야, 피자 2차 갈까? 콜라 없어? 이라고 되는 거죠. 올라갔다, 떨어졌다.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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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이래서 혈관이 좁아지는 겁니다. 또 간간한 국물 안 먹고 맹물 많이 마시고 커피, 홍차, 술, 담배, 운동도 과로, 사우나로 탈수시키고 석유비 바람으로 말초가 말리고 옷을 얇게 입어서 혈관 수시키는 게 전부 다 탈수와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한다고 입에 거품이 나도록 엑스포 내과의원 오희 원장님 말씀하시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쓰는 수액 이야기 책 제목처럼 수액을 잘 쓰면 좋죠. 동물세포를 배양하는 수액입니다. 뭔가 자꾸 환자들이 물어봐요. 제가 이걸 꼭 보여줘야죠. 세포를 배양하는 배지액인데요. 이걸 딱 보여주면 이해하시더라고요. 0.9% 생리식염수, 약간 송기가 있어야 되고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 전해질이 있어야 되고 포도당, 아미노산, 비타민이 있어야 동물세포가 배양이 됩니다. 라고 말해주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해줍니다. 그래서 말라있는 근육 속에 이렇게 촉촉한 수액을 공급해 주어야 말라 비틀어진 근육이 이렇게 되고 이게 100조 개의 세포가 사는 근육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다 말라 죽어버리죠. 이렇게 돼 있어야죠. 이게 수행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율신경 치료는 제가 몇십 년 하는 건데요. 자율신경 지배를 받지 않는 조직은 없죠. 그래서 척추 주변에서 자율신경 누르면 손 까만 거 보세요. 뭐 연탄장수입니까? 아니에요. 차가운 물을 또 식당에서 일하시는 고생하시는 이렇게 와서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요. 이게 넘었어요. 손도 얼음처럼 차가워요. 그리고 제가 등에서 자율신경 가는 근육은 간지를 넣어서 살살 풀어줬어요. 풀어주고 나서 다시 사진 찍었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시죠 이렇게? 지금 손 색깔 좀 어떠세요? 있던 것 같아요. 괜찮아요. 많이 좋아지죠. 손 따뜻해 손가락. 따뜻해요. 이 말 들으셨나요? 이분은 저는 책상을 보고 있었는데 아까 찍었던 사진 따뜻한 느낌을 보면 느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까맣게 이게 자율신경 이런 치료 받으시면은 좋아지겠죠. 간간한 국물을 좀 많이 드시죠. 이렇게 수액치와 자율신경 치료를 하면 호전 반응과 면역 반응을 줄여주죠. 세포의 속으로 혈관을 타고 영양소가 잘 전달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글리코겐 영양소가 만병통치약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세포가 나쁘게 태어날 수도 있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고 천연 영양소를 적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글리코겐 영양소를 안 먹으면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 문장을 정말 100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포가 건강하려면 이렇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안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나머지도 해야죠. 싼 제품 기억하시죠? 싸니까 한번 사봤어요. 필요 없는데 괜히 샀어요. 5,000원이니까 사봤어요. 에이 괜히 샀네. 버리는 거죠. 돈만 날리는 거예요. 5,000원 날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에이 괜히 샀네. 속만 상하죠. 또 그만큼 돈만 날리는 거죠.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좋은가요? 가격은 살 때 한 번만 고민하면 됩니다. 비싼 거 살까? 싼 거 살까? 그러나 싼 걸 사면 쓰는 내내 고민되지 않습니까? 에이, 그때 비싼 거 샀어야 되는데 괜히 싼 거 사고 이거 뭔 고생이야. 가격은 처음 살 때 한 번만 고민하면 됩니다. 영양제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거죠.
싸다고 사봤자 효과가 없으면 괜히 그만큼 돈만 날리고 건강도 좋아지니까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관리의 주체는 환자 자신입니다. 의사 아닙니다. 환자가 건강관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고 스스로 치료해야 되죠. 건강할 때 건강을 유지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요. 당신 뭐 생겼어요 할 때 우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 모두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 입주 청소부터 하시고 마음의 병부터 좀 다스릴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해서 이 강의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건강한 노후를 갖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